자, 제4회 1번입니다. 자, 죄형법정주의 문제인데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오타 나왔습니다. 여기를 지우시고 자, 적절한 것은 됐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보죠.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 다른 질문들 봅니다. 자, 2번은 많이 나왔죠. 2번을 보시면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에 관해서 하위규범인 장관 고시에 의하도록 한 것이 위미법 한계를 일탈한 것일까? 일탈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에 져서 정하지 않고 장관 고시에 따라 정하도록 한 것은 이 공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업 내용이라든지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법률로서 정하기는 좀 마땅치 않다는 거죠. 자꾸 수수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공기업의 직원이라든지 수입액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법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치 않아서 하위법에 해당되는 장관 고시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위미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에 반하지도 않겠죠. X 하시고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자, 공직선거법에 보면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구성요건이 있죠. 조문이 있는데 여기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 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누구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누구를 추천한다 라는 것을 기재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걸 처벌하면 유추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이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의 학력이라든지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박사학위, 뭐 이런 경력, 학위, 상벌 등을 기재하는 것이 그 제대로 기재했을 때,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지 어떤 단체가 누구누구를 지지하지도 않는데 지지하는 식으로 쓴 것은 경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조문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4번 가봅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는 법조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법인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 말고 이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법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도 이 법인 속에 포함된다고 봐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가 있을까? 처벌할 수가 없죠. 이 법인이고 이건 법인격이 없는 단체잖아요. 동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법조문 자체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을 함부로 유추 적용해서 처벌한다 그러면 죄형법정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볼 수 없다 X 하시고. 자, 문제 2번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자, 답은 3번이죠. 3번은 1회 때도 풀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을 특정해서 효력상실을 예정하고 있는 법령 같은 경우, 그렇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 변경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 3번 가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요것만 맞아요.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자, 1번을 볼까요? 자, 계속범은 기수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틀렸죠? 종료시부터입니다. 자, 기수 이후 종료 전까지는 공범이라든지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맞고 2번을 보죠. 자, 상태범의 경우에 기수 이후 법익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시점에도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것은 계속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갑니다. 자, 상태범은 기수와 종료 시기가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그런데 행위 종료 시와
위법상태 종료시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것은 여기는 일치하는데 뒤에 부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저 뒤에가 해설 가보면 해설지에 다시 나와 있어요. 도표로. 그래서 도표 참조하시면 돼요. 자, 상태범은 행위와 계속의 위법 상태의 계속은 일치하지 않고, 그렇죠. 여기서 설명드렸잖아요. 자, 반면에 계속범의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합니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문제 4번 가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이죠. 자, 1번을 보면 구별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선을 말합니다. 자, 보호적인 의무죠, 의무.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착오했다. 라고 했을 때 법률 착오로 본다. 맞죠? 이 이분설은 보호적인 지위와 보호적인 의무를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가 되고 의무는 위법성 요소가 된다는 걸 견해죠. 그래서 이 지위에 대해서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그래서 13조로 해결을 하죠. 자, 의무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 요소로 보기 때문에 금지 착오로 봅니다. 이것은 16조로 해결을 하죠. 자, 그래서 의무에 대한 착오가 지금 발생했죠? 라고 했을 때 법률 착오로 취급된다. 이 법률 착오가 바로 뭡니까? 금지 착오죠. 동일 개념입니다. 자, 나머지 봅니다. 자, 파업 나왔네, 파업. 자, 파업은 부작위로 보질 않아요. 자기로 봅니다, 판례가. 왜냐하면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로 봅니다. 자, 나머지 맞고. 자, 다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그랬네요. 여기서 보험사고 위반은 보험사고의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정도까지 이르러야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기망을 인정합니다. 안 된다, 틀렸고. 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려면 부작위 행위자에게 법적 자기 의무가 지워져 있을 것, 그리고 그자가 이러이러한 사태를 지배하고 있을 것, 그렇죠? 그랬을 때 보호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죠. 이 세월호 사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렸죠? 자, 5번을 가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미 정차한 후다 그랬습니다. 뒤에 오던 차가 들이박았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자,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누가? 이미 정차한 자가 이 피해 결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 했죠. X. 자, 2번을 볼게요. 반항을 억압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했다 했습니다. 자, 우발적으로 재물을 가져갔죠?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가 강도죄 성립을 인정했다. 인정했나요? 자, 볼게요.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우발적으로 가져갔는데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위 폭행 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 상태가 전체적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재물 탈취 범위라고 실현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했습니다. 아니라면 강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가 되면 강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강도가 되질 않아요. 이 판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가볼까요? 자, 지금 의사가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리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았었더라면 이 갑의 과실 사이에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그쵸? 인정되죠? 됩니다. 이때 그 을이 갑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태어난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4번 가보죠. 자, 폭행했습니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을 했네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요 상해가 폭행으로 인하여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추행은 폭행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폭행을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볼 수가 있다?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위 상해와 강제추행 사행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치상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해죄 따로 강제추행죄 따로, 그러니까 이 폭행이 이 상해가 폭행을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폭행치상죄 일죄하고 강제추행죄 별죄가 됩니다. 두 가지 따로 해서 경합범위 됩니다. 자, 6번 가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먼저 1번 가볼까요? 자, 고의 본질 세 가지 학설이 있었죠. 인식설, 의사설, 그리고 통설과 판례인 용인설이 있습니다. 이 용인설, 인용설이 오늘날의 통설 판례인데 미필적 고의는 고의로 보죠, 우리가. 그리고 인식 있는 과실은 과실로 봅니다. 그래서 인식 있는 과실은 고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것이죠. 자, 흉기 휴대했다는 것은 고의 인식 대상이 되죠. 동그라미. 자, 고인식 대상 문제인데 직계존속은 가중적 요소가 되므로 고의 대상이 되죠. 근데 상습성이라든지 추상적 위헌범은 아닙니다. 구체적 위헌범은 고의 대상이 되지만, 그리고 폭행 협박은 행위 수단 방법으로서 고의 대상이 되죠. 자, 이중적주의가 오늘날의 통설이자 판례라 그랬습니다. 이 견해에 따랐을 때 책임 고의에는 위법성 인식이 포함된다? 아닙니다.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 위법성 인식 관련해서 좀 볼까요? 자, 고의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책임설이 있습니다. 고의설은 뭐냐면 고의에 위법성 인식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고의설입니다. 처음 등장한 거죠. 18세기 때. 포함되기 때문에, 따라서 고의설에 따랐을 때는 위법성 인식이 고의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라서 고의 인식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책임설에 따랐을 때는 고의와 위법성 인식은, 즉 고의 속에는 위법성 인식이 포함되지 않다고 봐요. 않다고 보고 이건 뭐다? 고의와는 별개의 독립된 책임 요소를 봅니다. 책임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고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고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설에 따랐을 때는 고의 대상이 되지만 책임설에 따랐을 때는 고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지문도 좀 봐두시고. 좀 어렵죠? 자, 7번 갑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1번도 많이 나왔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가 있고 지금 당직 의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야간이라는 거죠. 야간은 주간과 다르죠. 최소한의 근무자들만 근무하죠. 주간만큼. 주간보다는 확실히 작죠. 그래서 주간과는 체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야간 당직 간호사는 당직 의사에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몇 명 없기 때문에. 그쵸? 보고를 해야지 의사가 다른 층에 있다가 그 보고를 받으면 빨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쵸? 그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의사가 무슨 그 환자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당직 간호사가 당직 의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직 의사는 그 사건을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 환자는 사망하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간호사에게 있고 당직 의사에게는 과실이 없다. 라고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당직 간호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보시고. 자, 8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 볼게요. 1번에서 키워드는 적법입니다. 적법한 직장 폐쇄 기간 중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지금 들어오려고 하죠. 그자를 이 사용자가 폭행, 협박했다면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 이 적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틀렸고. 자, 두 번째, 사자명이죠. 생존 당시 일자로 소급 작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사문서라면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피해자 승낙, 추정적 승낙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3번을 보면 자, 문헌 송신 금지라 했죠. 문자 보내지 말라 이겁니다. 문자 보내지 말라. 그래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임시명령을 받았는데 문자 보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둘이 뭐 사귀었던지 그럴 거예요. 전에. 근데 이 남자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분명 법원에서는 문자 보내지 말라 했는데 이자가 이 여자에게 승낙을 받아냅니다. 내가 니한테 문자 보내도 될까? 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보내래요. 보내도 된대요. 이렇게 승낙해가지고 이 남자가 여자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해 승낙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해야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양해나 승낙이 위법성 요소가 되거나 조각사유가 되거나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법익에 국한하죠. 사회적 국가대법에게는 CR이 안 먹힙니다. 근데 이것은 법원의 명령이잖아. 그렇죠?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개인이 스스로 뭐 양해하고 승낙하고 하는 부분이 영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사유가 되지를 않는다. 즉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보면 지금 후보의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의 전과 사실을 적시했는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사적 이익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공적 동기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과 사실을 폭로한 것이 사적인 욕심도 있고 공적인 욕심도 있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봅니다. 즉 310조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100% 공적 동기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안처럼 5대5로 삐까삐까 해도 우리 판례는 웬만하면 310조를 인정해 줍니다. 자, 9번 가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이죠. 자, 1번을 보면 평소 간질이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에는 간질이 없었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장애, 미약을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항상 책임 능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범행 당시를 놓고 따지죠. 이걸 도의적 책임론이라 합니다. 우리 판례의 태도이죠. 통설도 그렇고요. 자, 2번을 가보면 제10조라 했는데 우리 형법 제10조는 혼합적 방법을 취하죠. 라고 했을 때 생물학적, 그 다음에 심리적 요소를 모두 다 고려하죠. 안 된다, 틀렸고. 자, 3번 가볼까요? 3번 농화자는 반드시 형을 감경한다. 필요적 맞죠? 필요적입니다. 물론 이제 농화자는 뭐 최신 뭐 형법에 따랐을 때 이건 옛날 법용어고 지금 농화자라는 법이 용어가 바뀌긴 했지만 뭐 판례는 여전히 농화자를 쓰고 있으니까요. 뭐 그냥 옛날 판례 같은 경우에 농화자는 법조문의 문구가 약간 개정되었다 할지라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형법에서는 필요적 감경인데요. 이게 특별법과는 좀 달라요. 여기 보면 아동 청소년 대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치? 이게 이제 뭐냐면 아동 청소년의 성부에 관한 법률이야. 아청법이지, 아청법. 줄여서 이 아청법에 가보면 형을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거를 임의적으로 해놨어요. 형법과 좀 다릅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약물 상태로 인했을 때 아니한다가 아닙니다. 아니한다가 아니고 아니한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어디가 틀렸느냐면 마지막에 틀렸죠. 판사는 이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기속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야 한다 했고 있으니까 틀렸단 말이죠.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지 기속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10번 가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 볼까요? 1번은 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면 이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봤어요. 담당 공무원 말을 믿었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2번은 변리사인데 변리사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양말은 됩니다. 그렇죠? 양말 신으면 따뜻하죠? 따뜻하다는 말은 깜빡 안 간단 말입니다. 근데 요 판례 있었죠? 바이오 탱크. 바이오 있어요. 바이오 물병. 바이오 물병. 요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물병과 양말은 구별하시고. 자, 3번 디귿번은 왜 안 될까요? 안 되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이 다운표된 이 게시물을 보고 집단에 스스로 아하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지 멋대로 판단한 거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것도 아니고 지 멋대로 홈페이지에 올려진 게시물을 보고 지 멋대로 스스로 판단한 것은 우리 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 리 1번은 왜 안 될까요? 라는 건데 자문 변호사야. 자문 변호사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의 개인적 견해라는 거죠. 독자적 견해다. 독자적 견해다. 이런 저는 변호사 애들 안 믿어요. 의사도 안 믿고.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변호사들 똘파리들 많잖아요. 요즘은 뭐 다 로스쿨 나온 애들도 많아가지고 이 로스쿨 애들 수준이 형편없어요. 그치? 형편없어요. 저 병원도 그래요. 병원도 제가 예전에 피부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병원을 다녔는데 피부과 병원 의사들마다 달라. 한 5개의 병원 돌았는데 5개의 병원마다 의사가 다 달라.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병원 한 5개를 돌리니까 저도 박사가 되더구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있는 병원 의사를 가르쳤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병원 의사들도 그런 마당이고 변호사 애들도 똘파리들 많고 그래서 이 자문 변호사 한 명 말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애들은 뭐예요? 돈 주면 다 해주잖아요. 그치? 돈 주면 다 자기 편 들어주는 애들이니까 변호사 애들 말 들을 필요 별로 없다.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예비문제인데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볼까요? 자, 목적 나왔네요.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확실한 것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이면 족합니다. 자, 2번을 보면 살인죄인데요. 살인죄는 그 살해 대상자가 확정되어야 해요. 확정된 상태 누군가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칼을 들어야 됩니다. 칼을 준비한 것이. 막연히 칼만 들고 누군가를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예비로 보지 않습니다. 자, 3번 가보면 자, 3번을 보면 병과 정을 고용했다. 이 청부업자잖아, 청부업자. 인적 예비입니다. 청부업자 고용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판례가 살인 예비로 보죠. 자, 리 1번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예비가 나왔잖아요. 예비를 하였는데 갑이 부주의로 놓아둔 도구를 의리이용했다. 그렇죠? 부주의로 놓아둔 도구를 의리이용했다고 했습니다. 했을 때 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건 뭐 앞에 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판례는 여기 판례라 그랬지? 이 판례는
예비죄의 방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쵸? 예비죄는 실행의 착수 이전 개념이고 방조는 실행의 착수 이후 개념이잖아. 우리 이 통솔 판례가 공범 종속 성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죄의 방조라는 말 자체를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